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해도 되나요? 우리가? 네, 지금 어찌되었든. 자, 여기 보고 계시는 지금 이 뮤직비디오가 어, 테슬라가 오늘 네, 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저기 지금 그 옵티머스는 사람이고요. 저거는 그 옵티머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닙니다. 나중에 로봇은 조금 있다가 나올 거고요. 자, 지금 직접 머스크가 나와서 이게 이제 사이버 캡이라고 그죠? 로봇 택시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운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타는 2인승이고요. 뒤쪽에 트렁크 열면 짐을 실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 Now Playing with Robot이라는 이런 그 로고를 가지고 이게 지금 사이버 캡인데요. 직접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로봇이 운전을 하는 거고요. 아무도 운전을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요. 조금 있다가 그 머스크가 두 손을 박수치듯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가 멈춰 섰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자전거도 가고요. 신호등도 있고요. 어떻게 잘 움직이는지 네, 두 손 올리고 있죠. 사람은 없고 옆 좌석에 그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밤에 네, 사이클 자전거 타는 데가 지나가는데 멈춰 섰죠. 알아서. 네, 그리고 우측 카메라 그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 우턴하고 좌턴하면서 지금 사이버 캡이 어, 식장으로 지금 서리머니가 예정된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에 이게 이제 사이버 택시 직접 문이 저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풀 영상은 예정된 것보다는 좀 1시간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그 충분히 지금 X 예전에 거기 가셔 저기 어, 머스크가 인수한 거기 사이트에 가서도 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가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좀 길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는 제가 간략하게 캡처를 한 게 있어서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들고 나온 게 사이버 캡 로봇 택시입니다. 로봇 택시 그리고 로봇밴. 로봇밴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20인승입니다. 굉장히 큰 거고요. 우리 미국은 밴이 굉장히 많이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2인승 로봇 택시고요. 20인승 로봇 택시입니다. 실제로 이게 시연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20명이 한꺼번에 쫙 탔다가 거기 행사장에 내립니다. 그런데 가보면 운전기사는 당연히 없고요. 마지막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 로봇이 단체로 댄스를 하고 음악에 맞춰서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지금 그 옵티머스 로봇이 위에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지금 어떤 종목이나 투자 권유는 없음을 미리 고지를 드립니다. 자, 이 지금 운전기사가 없는 차에 직접 로봇 택시를 타고 행사장까지 갔고요. 그 테슬라가 외치는 로고 그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로보 캡이라고 하는 로봇 택시인데요. 프리미엄 포인트 투 포인트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광고를 보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고요. cheapest to operate. 운영하기 굉장히 저렴하고요. 쓰기 쉽고요. 항상 당신의 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이게 슈퍼 휴먼이기 때문에 safer because it's human. 이 로봇 택시가 슈퍼 휴먼이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밴입니다. 밴. 20명이 타고 있었고요. 20명이 쫙 탔다가 한꺼번에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보캡처럼 로보택시처럼 로보밴도 실제로 움직였고요. 이게 지금 그 많은 한꺼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같이 음악에 맞춰서 댄스를 하다가 끝나고 이 로봇이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예전에는 이렇게 위쪽에 줄이 달리거나 뒤쪽에서 누가 잡아줬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굉장히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천천히 멈춰서기도 하고 이 로봇이 군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자, 지금 Autonomous Future is Here라고 합니다. 지금 이 테슬라가 나가고 있는 방향을 AI, Autonomous라는 단어로 핵심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ow Playing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그 예정된 시간보다 한 1시간 늦게 시작했는데요. We Robot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타고 이 관객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좌측, 좌턴, 우턴, 그다음에 신호등 멈춤, 자전거 멈춤까지 다 시연을 한 상태고요. 자, 테슬라는 이렇게 훌륭한 원맨 쇼를 했지만 주가는 그렇게 이렇게 엄청 웰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사이버캡, 그 다음에 로보밴을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펼쳐놨는데 지금 시가 내긴 한데요. 미국에서 테슬라는 조금은 실망이다 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가장 큰 포인트가 지금 이게 보시면 2026년이거든요. 올해가 2024년인데 내년도 아니고 2026년도까지 생산할 아니 그러면 2026년도 또 초도 아닐 거고 말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안전에 관련된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2026년도에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만 2년 뭐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매출에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캡에 대한 생산은 2026년까지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fully autonomous 드라이빙 능력을 가진 차고요. 자, 아까 로보밴 20명이 20명의 탑승객이 타고 있었고요. 자, 지금 옵티머스라고 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게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뭐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휴머노이드는 꽃에 물을 주거나 커피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커피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옵티머스는 휴머노이드가 사실은 사이버 캡이나 로보밴보다도 훨씬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거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님을 테슬라는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사이버캡은 이제 어찌됐든 이게 택시니까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 운송 회사에게는 한 대당 3만 달러 미만, 우리나라로 3,600만 원 미만으로 팔겠다. 코스트를 낮게 해서 팔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지금 어토너머스 드라이빙 관련돼서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내년 말까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fully autonomous 드라이빙을 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가장 지금 모델 3나 지금 모델 Y를 만족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full autonomous 드라이빙이라고 운전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두에 있는 이 autonomous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시고, 자, 지금 또 옵티머스도
어, 아까 사이버 캡, 로봇 택시를 3만 달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도 2천만 원, 그죠? 2,600만 원에 3,600만 원 사이에 이것도 가격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2024년 올해 말에 테슬라 팩토리에서는 심플 팩토리 태스크를 실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진도 나왔었죠. 실제로. 네. 외부에는 내년 말에는 팔릴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말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팔 수 있을 거고 2002 그 2년 후에는 네, 사이버 캡을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빨리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네. 아니 그러면 뭐야 지금 이게 쇼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공매도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쇼셀러는 공매도고요. 이런 항상 그렇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얘기가 있듯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미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발표를 했지만 지금 crowded, shorted 자, 숏 포지션들이 엄청 몰린 거를 crowded라고 하거든요. 공매도 포지션이 엄청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그죠? 굉장히 그 악의 축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오케이 공매도 얼마든지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숏 포지션이 굉장히 몰려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이벤트 있는데도 공매도는 이 기회를 삼아서 왜 공매도가 뭘까? 가장 큰 거는 지난주에 나온 딜리버리 데이터 이게 생산을 하고 그거를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송을 해야 매출이 잡히는 거죠. 생산만 하면 뭐 인벤토리를 쌓이고 매출이 안 잡히는 거죠. 근데 딜리버리 데이터가 기대치보다는 예상치보다는 올라갔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좀 높게 위스퍼 익스펙테이션보다는 좀 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공매도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좀 잠깐 좀 살펴봤거든요. 지금 이게 short float percentage 하면 실제로 그 유동 가능한 시가총액 중에 short 대 퍼센티지거든요. 그래서 2.67%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용어가 있는 게 공매도 우리나라는 공매도 포지션보다는 지금 이제 주식 잔고에 뭐 주식 세부 이렇게 보면 신용 비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매도 비율 뭐 이 정도입니다. 이게 2.67%라는 거는 대주주는 안 팔 거 아니에요. 대주주를 제외하고 팔지 않는 걸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유동이 되는 시가총액의 대략 2.67%니까 굉장히 큰 거죠. 2.67%지만 중요한 건 공매도 포지션이 4%대까지 올라갔다가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뭐 공매도 포지션이 높으면 주가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정확한 맞을 때도 있지만 거꾸로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위클리인데요. 테슬라의 위클리 차트인데요. 25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오히려 공매도가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공매도를 쫙 때렸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퍼센트 기준으로는 대형주 중에서 유동 가능한 시가총액 중에서 2.67% 퍼센트 비율은 높지만 실질적인 절대적인 비율은 4%대에서 2.67%로 실질적으로는 공매도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 쫙 공매도 때렸다가 공매도 비중을 쫙 청산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은 줄고 있다. 금액은 비중은 크지만 다른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2.67%라는
유동 비율의 공매도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 다른 종목을 엔비디아, 애플, 일라이 릴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유동 가능한 그 시가총액에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 140달러 고점까지 왔죠. 네. 쫙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가 쫙 올라갔다가 그쵸 급락하니까 공매도 쫙 청산합니다. 네, 청산했다가 지금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공매도 비중이 높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함부로 못 덤비는 거죠. 지금은 컨센서스 공매도가 1.7%입니다. 아까는 테슬라가 2.6% 됐잖아요. 4%까지 올라갔다가. 그래서 엔비디아는 테슬라보다는 유동 가능한 주식 비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다. 레벨도 보면 엔비디아의 공매도 비중이 2%까지 갔다가 1%까지 내려왔다. 공매도 숏 스퀴즈라고 하잖아요. 숏 포지션의 청산.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은 사실은 공매도로부터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제약바이오주의 시가총액 넘버원 일라이 릴리인데요. 자, 일라이 릴리는 공매도로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쫙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비중이 올라가진 않았고요. 공매도 비중은 0.68입니다. 지금 워낙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판 노보노디스크 덴마크사와 대결하는 지금 그 타입 2 다이아베티스, 타입 2 당뇨병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대략 한 16% 살이 빠진다고 하죠. 네, 비만 치료제. 네, 비만 치료제와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 FDA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넘버원 일라이 릴리. 공매도 비중은 당연히 0.63% 났습니다. 체중의 주가가 좀 반등을 해도 그죠? 공매도 비중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워낙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요. 자, 애플을 볼까요? 시가총액 넘버원. 자, 이 애플은 0.93입니다. 그죠? 지금 엔비디아보다 조금 작고요. 테슬라 2.6%보다 훨씬 작죠. 자, 이때 애플은 한참 올라갈 때 이때 지금 워런 버핏이 비중을 절반으로 50%에서 30%로 줄였죠. 거의 절반으로 갖고 있는 거에 뭐 한 3, 40%를 던진 때인데요. 네. 자, 이때 공매도가 급증을 했었고 다시 내려갔다가 오히려 애플은 테슬라는 공매도가 포지션을 청산하는 경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포지션을 오히려 공매도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포지션을 보면 대형주에 대한 물론 절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애플은 공매도들이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테슬라 실적을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살펴보던 시간을 좀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너십은 자, 뭐 프리 플로우트가 대부분이죠. 클로즈리 헬드는 12.98%밖에 되지 않고요. 87%가 아까 프리 플로우트 시와 공매도가 여기에 대한 비중입니다. 네, 이 87%에 대한 공매도 비중을 그렇게 나타낸 거고요. 시가총액은 762조 달러예요. 1,300원 곱하면 대략 뭐 800조 원 넘겠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2배. 네, 대단합니다. 그죠? 부럽습니다. 자, P 같은 경우는 57배입니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하지만 아까 보셨지만 로보캡,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 트럭, 사이버 밴을 저는 P 57배 줘도 뭐 저는 100배 줘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너무 미래가 부러워 보이는 너무 훌륭한 좋은 회사입니다. 그만큼 고평가를 받고 있다. PS, Price to Sale 주당 순 매출 또 8.9배로 높지만 꿈과 희망이 미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참 부러운 좋은 회사입니다. 매출은 연간으로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제 2024년도에 늘어나는 폭이 조금 약간 늦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엔비디아는 70%, 75% 매출 총이익이 되는데 자, 지금 애뉴얼로 따져보면 대략 100조 원 정도 돼요. 매출이 100조 원. 네, 그 중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17조 달러예요. 매출 총이익률이 17%야. 매출 총이익률은 많이 떨어지죠. 아, 테슬라가 이제 워낙 그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반대죠. 엔비디아는 매출 총이익률이 75%잖아요. 70% 육박한 75%에다가 70%로 내려가니까 회사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매출 총이익률 자체가 17%인 회사. 하지만 미래가 밝은 회사. 네, 어마어마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회사. 네. 자, 매출 이제 소스별로 나누면 비즈니스별로 나누면 오토모티브가 93%, 에너지가 이게 이제 그 태양광도 팔잖아요. 패널도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대략 한 6% 정도. 매출 비중은 뭐 거의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46% 팔리고 있고요. 다른 국가가 30%, 중국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2%니까 사실은 뭐 일본, 유럽, 한국 다 해도 사실은 그죠? 중국과 거의 비슷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출을 보면 아까 제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매출에 따라서 이익이 2024년도에 매출은 늘어나는데 주당 순이익이 2024년도에 폭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엄청 2024년도에 빠졌다가 자, 올해도 주당 순이익은 작년보다는 좀 더 매출은 거의 근소하게 지켜내지만 성장을 EPS는 주당 순이익으로 보면 회사의 밸류가 조금 더 고평가되어지는 네,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PER에 매몰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기도 하고요. 워낙 지금 그 캐시 이퀄러번트가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만 탄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산과 숏텀과 롱텀을 보더라도 자산이 훨씬 더 많은 나름대로 탄탄한 그런 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매출이 쭉 늘어나고 있지만 그로스 프라핏이 한번 두들겨 맞으면서 작년에 한번 다운이 있었고요. 자, PE 같은 경우는 배당은 고성장이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고요. PEPS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매출이 중요하죠. 뭐 지금 왜냐하면 중간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매출에 좀 포커스를 두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존의 이익은 안 나는데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계속 회사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 모델로 본다고 하면 레버니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좋게 볼 수 있고요. 매출에 끊임없는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토모티브의 성장이 9배 됐고요. 에너지하고 제너레이션 스토리 태양광 정리해서 그 배터리 차지하는 거는 6배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의 성장이 더 많이 되고 있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가별로 한번 보시면 미국이 6배에서 46빌리언에서 6조 원 달러에서 45달러로 68이 48 8배 됐는데 중국은 2조 달러에서 21조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10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이 컸다. 중국에서 많이 두들겨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17년도부터 최근 한 8년 동안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10배 컸고 미국에서는 8배 정도밖에 안 컸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지금 거의 3배 정도 했거든요. 중국이 3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23년 작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거의 절반 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테슬라 위치, 마켓 포지션, 중국에서의 판매가 굉장히 테슬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에는 거의 네, 지금 작은 금액으로 지금 아예 아더 인터내셔널로 편입을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원맨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도 이게 한 10대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대 정도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좀 그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것도 보여줬고요. 자, 이게 지금 그 주변에 공항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뭐 경기장 주변에 있는 거를 전부 다 택시가 들어오면 모든 거를 그린 녹지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로보밴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끝나고 네, 10대가 같이 이제 보십시오. 시제품을 한 대가 만든 건 아니었고요. 거의 10대 정도 만든 것 같아요. 캡을.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이제 약간 어둡기 때문에, 밤 행사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얼굴에다가 저렇게 밝게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바텐더 옷을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퇴장도 사이버 사이버 택시를 타고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말 부러운 대단한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